한국만화웹툰 아카데미 입학 설명회를 진행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융복합사업팀 유현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설명회는 한국만화웹툰 아카데미 2기 연구생 모집을 맞이하여서 예비 지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백종훈 원장님의 인사말을 듣고 연구생 모집 공고 안내문 핵심 내용을 설명한 뒤 최종훈 주임 교수님의 질문별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 네, 오늘 이렇게 직접 걸음하셔서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모두 환영하며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백종훈 원장님의 인사말과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백종훈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 백종훈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5,000명가량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시간상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만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열정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뭘 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작년도죠. 정규 1기 연구생을 모집해서 본격적인 웹툰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한국만화 웹툰 아카데미라는 명칭이고요. 저희는 특별한 모토가 있습니다. 학교 위의 학교. 기존의 교육기관에서 이루어내지 못한 역량 있는 교육을 이 최종훈 교수님 같이 정말 작품 활동에 분철을 다투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초청해서 모셔서 상고초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쌍방향 또 실습 중심의 교육을 해서 최정의 웹툰 작가를 저희가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또 우리 교수님들이 각별함하신가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금 옆에 보시면 예술인주택이 있는데요. 거주도 하실 수 있고요.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 건물 안에는 또 만화 웹툰 외에 다른 분야의 또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등의 또 입주 기업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만남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취업의 기회까지 제공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단언컨대 이러한 연구기관, 또 이러한 교수진, 또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한국만화 웹툰 아카데미가 최초이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명에 많이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충분한 기회를 저희가 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작품활동 때문에 바쁘실 텐데 분철을 다투실 텐데 이 자리에 또 참석해 주신 최종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 설명회고요. 입학식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시 만나 뵙기를 학수고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카데미 소개 및 공모 안내서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만화웹툰 아카데미는 작품 기획부터 제작까지 프로작가 양성을 위해 소수정의 만화웹툰 창작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생들은 개인 프로젝트 혹은 팀 프로젝트 결과물을 본 연구 과정을 통해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학사 일정은 5월부터 한 쿼터당 2개월씩 12월까지 총 4개의 쿼터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쿼터별 탈락 제도가 있으며 끈기 있고 실력 있는 15인 내의 최종 인원만이 4쿼터 수료 후 졸업을 하게 됩니다. 교수진으로는 최종훈 교수님을 포함하여 오현동, 김송, 김혜진, 천범식 교수님까지 총 5분의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수님들은 각 연구생 실습 지도와 1대1 또는 그룹 티칭 운영 방식으로 각자 프로젝트에 대해 교수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창작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카데미 지원금 지급 기준표입니다. 지원금은 총 2회에 걸쳐 지급이 됩니다.
첫 번째로 2쿼터 마감 후에 3화분 원고를 평가해서 1등 기대작부터 장려작까지 상위 13개 작품에 3천만 원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최종 4쿼터 마감 후에 졸업 시 상위 6개 작품에 1천만 원 지원금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모 안내서입니다. 한국만화웹툰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클릭하셔서 첨부 파일 신청 가이드를 다운받으시면 4월 4일부터 진행될 접수 때 어떤 항목을 작성하셔야 되는지 미리 파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나 작품 경력사항 작성 방법 등 접수 시작일 이전에 작성 항목을 사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청 가이드는 꼭 미리 다운을 받아 두시길 바랍니다.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작성 내역 중에 수행계획서 작성 기준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수행계획서는 지원자의 순수 창작물로 저작권의 위배 소지가 없는 작품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수행계획서 상의 작품이 상업적 계약으로 체결이 되었거나 지원기관에서 따로 공모 지원을 받으신 이력이 있거나 공모전 수상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작품으로는 수행계획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기와 면접인데요. 실기와 면접은 접수 인원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표와 같이 26일 토요일과 28일 월요일 중 합격자 분에 하나요. 양일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실기와 면접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1차 서류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의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또 실기 전형은 당일날 주어지는 주제 중에 지원자가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는 형식으로 총 6시간 소요가 예정되고 면접 전형은 아카데미 교수님과의 다대일 평가로 선발 전형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어서 한국만화웹툰 아카데미 2기 조윤 교수님, 최종훈 교수님과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훈 교수님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해치지 않아 나빌레라 등 다수의 작품을 흥행시킨 만화계 영향력 있는 과정으로 한국만화웹툰 아카데미 1기 정규 과정에 이어 2기 연구 과정에도 주임 교수님으로 함께합니다. 네, 최종훈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키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한국만화 웹툰 아카데미의 주인직을 맡고 있는 만화 작가 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왜 제가 교육 과정의 전반에 다 설계자이며 교육자이며 또 심사 등 모든 것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인사를 드리고요.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사전에 주셨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남은 시간, 허락하는 시간은 현장에서 좀 좋은 질문들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이 계속 될까요? 마이크를 배를 잡아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아마 그 잠깐 지나간 모집 요강이라던가 이런 걸 보고 전부 다 이해하시는 분은 드무실 것 같아요. 여전히 헷갈리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앞에 보상금 페이지 잠시 돌려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보상금이 지원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먼저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오늘 신임 원장님 처음 뵀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뵀는데 신임 원장님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실지도 잘 몰라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저와 1년을 같이 보내신 분들은 좀
골치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내일 당장 잘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기관이나 행정에 대해서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교육 외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못할 말도 없고 뭐 가려서 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이외에는 아무런 열정도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원금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제 속내로는 이게 왜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수진 1기 교수님들은 한두 분 더 계셨고 또 2기 교수진들도 보면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어느 만화학과에 이 정도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업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또 성과를 잘 내고 있는 작가들이 다수 몇 명 이상이 모여서 교육기관에 참여하고 있다는 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야, 저 사람들 얼마를 주고 사업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국가교육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후한 대접은 못 해드리지만 교수님들이 진짜 100% 교육만을 위해서 또 근접한 후배들을 위해서 참여한다라는 좋은 취지에 동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교육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대학원 정도 수준이거나 그 이후에 좀 심화된 프로 직전이거나 프로에 들어왔지만 무언가 갈피를 잘 못 잡고 있거나 그런 훨씬 좋네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학교, 학원 너무 많죠. 그쪽과 전혀 길이 다르고 대상도 전혀 다르고 저희가 가르치는 수준이라던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은 염두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학생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애초에 겹쳐지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는 정도라면 여기 계실 이유가 전혀 없고 졸업을 못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만화를 좀 진지하게 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지원금들은 저희가 1기에 비해서는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잘 설계를 해서 열심히 하셨고 성과를 잘 내셨고 잘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분들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가져가실 수도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조금 냉정히 말하자면 1기에는 좀 표준에 근접하거나 조금 못 미치더라도 소정의 지원금이 조금씩은 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저희 설계에 의해서 표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금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원금은 1기와 많은 차이가 있지만 어차피 상위 그룹 대여섯 명에게는 차이가 없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잘하면 잘할수록 지원금에 대한 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흔히들 헌터라고 하잖아요. 어떤 지원 사업이라던가 이런데 이 지원금이 꽤 중요한 부분으로 이게 접근하시거나 알아보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100%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주요 지원금을 타실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 실력이 아니라 그런 실력이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들로 오신 분이 있다면 혹시 중간에라도 자리를 비우셔도 현명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그런 교육에만 뜻을 두고 오늘 이 자리를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포트폴리오 모집 요강 페이지 아닙니다. 이전. 네. 사실 저희 모집 요강 페이지 저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도 어떤 시스템인지는 다 파악은 안 하고 있어요. 제가 할 일은 모집된 거를 정확히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도 작가다 보니까 이런 거를 보고 파악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너무 딱딱 맞추려고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서류가 또는 포트폴리오가 서류 양식이 제출되기만 하면 일단은 기본 조건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포트폴리오가 너무 미비하다거나 너무 자료가 적다거나 이런 걸로 준비가 덜 됐으니까 접수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은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실력과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최우선이고 그거를 증명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라던가 접수 이런 양식들은 그 기준에 최소한 준하게끔 정말 너무 쓸 내용이 없어 실력은 확실한데 너무 쓸 내용이 없어 그러면 쓸 수 있는 간단한 거라도 쓰셔도 되고 포트폴리오가 저희는 원고 형태, 콘티 형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너무 한 게 없으면 재작년에 한 거든 어쨌든 최근에 한 거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실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실기의 존재 이유는 제출하신 분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본인의 실력이 아닌지 위장한 게 아닌가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기가 존재하는 것이라서 제출 양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실기 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아마 최초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공공기관에서 교육 사업에 있어서 그 인원을 선발하는데 실기와 면접은 흔하지만 실기까지 본다라는 거는 최초였고 작년에도 이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가 관철을 시켰는데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많은 인원을 많은 장비와 시스템에서 어떤 실력을 검증하는 적지 않은 시간을 갖는다는 건 거의 대학 입시 때나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이런 일을 진행한다는 건 너무 복잡하고 힘든 일인데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역시나 고된 일이겠죠. 사실상 하루를 다 투자를 해야 되는 내가 이만큼 합니다라고 내 기준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증명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 이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과 기관에서 많이 애써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무사히 많은 실기들을 잘 치러냈고 그 효과들은 충분했다고 보고 이 실기가 그렇다면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는 게 꼭 지금 내가 이만큼 한다는 걸 증명하는 그 한 가지 용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현재 어느 쪽에 더 실력이 괜찮거나 감이 좋거나 지금 본인도 모르는 어떤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인식하실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뭘 잘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또는 본인이 뭘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판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기는 큰 부담감이 없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실기 예시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작년에 1차 실기 원고 제작하는 컷을 5컷 이상을 제작하는 거를
제시된 콘티입니다. 좌측에는 저걸 글이라는 것이고 오른쪽은 그 해석 방향이라던가 필수 요소들에 대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효과가 좋았지만 올해는 시기가 약간 간소화될 예정이라서 조금 더 효율적인 제시를 저희가 할 예정이에요. 이 틀에서는 벗어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 컷에 대한 자세한 콘티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컷에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약간 글 콘티 형태로 제공이 되는 형태로 저희가 논의 중이고 그게 제일 적합하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시기 편하게끔 가능한 그렇게 제시를 할 예정이고요. 이 첫 번째 1차 실기를 보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손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주 간소하게 보겠다. 제대로 보려면 한 30시간, 3일 내내 이렇게 봐야겠지만 간단히 몇 컷 이렇게 만져보는 정도로 이분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집중을 하고 손이 좀 익숙해 있는 상태인가, 또 기본적인 드로잉 능력을 본다던가 이런 의도가 있는 1차 실기이며 1차 실기 작년에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 실기를 보고 나서 이거는 1차 실기 제가 예시를 2개를 첨부해놨는데 어디까지 완성하냐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드로잉 자신 있으니까 컬러까지는 못할 것 같아. 시간 내에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간 내에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데센이 있고 선화가 있고 컬러가 있고 여러 가지 마무리가 있겠죠. 이 공정이 3-4개가 있다라면 나는 공정 뒤에 2개는 못할 것 같아. 시간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완성된 마감을 받자는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지금 손이 어떤지를 알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뒤 공정을 빼셔도 상관이 없고요. 드로잉만 자신 있으면 드로잉만 열심히 하시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실기는 1차 실기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 부담을 안 가지셔도 좋겠고요. 두 번째는 2차 실기는 저희가 연출력과 텔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자라는 의도로 기획을 되었는데 저희가 밑으로 내려주세요. 소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몇 가지 씬들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발췌를 하거나 인용을 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상황을 예를 들어서 로맨스나 드라마나 액션이나 이렇게 3-4가지 예시를 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취향이시거나 자신 있으신 걸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내려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제출됐던 2페이지짜리 글입니다. 소설에서 발췌를 했고 이건 이렇게 또 보여줬으니까 이 2개는 못 쓰겠네요. 이걸 보시고 한두 페이지짜리 읽는데 제시가 3개 정도 된다고 해도 읽고 파악하고 고민하는데 많아도 1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작년에 보통 그랬어요. 나는 이게 좋겠어 라고 판단하는데 10여 분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보시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가능한 정도까지 콘티 형태로 연출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이걸 해석해서 만화의 형태로 연출해내는 능력을 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의 결과물은 또 예시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예시. 결과물 예시. 이거는 형식도 자유입니다. 스크롤로 하든 페이지로 하든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그냥 몇 번 넘겨주세요. 콘티를 본인이 원래 하시던 스타일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분이 하신 건데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타인이 읽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가독성을 생각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됩니다. 콘티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된다. 이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 실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이해는 충분히 전달드린 것 같은데 혹시 안 되실까요? 부족하더라도 이따 질문 시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챕터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교수진에 저를 포함해서 총 5분의 교수님들의 약 평균 경력이 20년 전후, 최소 20년, 저는 한 26년 정도 되고 다른 분들도 다 20여 년 되는데 제일 짧은 분이 한 15년 되세요. 저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오래 했으니까 우리 말 들어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현역에서 연재 활동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저희는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직접 데리고 있는 제자나 이런 약간 도제식이 남아있는 업계다 보니까 가까운 분들의 사람들끼리만 돌고 돌던 방식들을 저희는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노하우라던가 생각들을 다 전달드릴 생각이거든요. 작년 한 해 그렇게 해왔고 저희가 솔직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10년, 20년 동안 해서 간신히 이거 하나 알았는데 이걸 알려줘도 되나?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알려줘도 어차피 대부분 못해요. 할 생각이 있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작년 한 해 해보고 많이 깨달았거든요. 다 알려줘도 할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걸 다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알려드리는 기준은 철저하게 대중성에 맞춰서만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특정 성향, 특정 분야 그런 걸 가리거나 강권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저희가 20여 년 활동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잘 될 확률이 더 높았더라. 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이 기준 하에서 저희는 여러분이 예술가는 나중에 알아서 되시면 되고 저희는 철저하게 대중 작가의 기준을 갖고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교육하는 방식은 개인 상담이 기본이며 모든 것은 설명하고 권유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그렇게 전달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100% 다 본인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걸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100가지 안을 드리고 상담을 하더라도 뭐 101가지 거를 본인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그걸 강제시킬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알고 있는 거를 최대한 알려드릴 뿐이고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저도 수없이 많이 봤고 만화를 대단히 잘 그려. 너무 아이디어가 기발해. 이러신 분들은 차고 넘쳐요 세상에.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하지 못해요. 기술적인 실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다. 저는 이 부분은 대부분은 판단을 못해서라고 보거든요. 내가 뭘 잘하는지도 잘 판단이 안 되고 지금 시장에 뭐가 되는지도 판단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저희 1기 1쿼터도 그랬고 2기 1쿼터도 첫 번째는 판단과 본인 객관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교육은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리고 이건 아마 1년 내내 겨울까지 계속 하게 될 얘기일 텐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결국 내 손으로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실행을 안 해요. 잘. 그런 인터넷 밈도 있었잖아요. 한동안 아무리 여러분들은 살 빼는 방법을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서울대 가는 방법을 이미 알고 계세요. 하지만 안 하죠. 인기 작가 되는 방법을 이미 알고 계세요. 저희도 그걸 설명할 뿐인데 그거를 가능하거나 가능성이 1%라도 생기려면 결국에 그걸 자기 손을 움직여서 해야만 하는데 저희 1기 졸업생들 분들 중에서도
전체적인 분량을 이미 3쿼터 두세 달 전에 다 넘어서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절반도 못하신 분들도 있고 개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차이가.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손이 진짜 빠른가 보다. 물론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저희 1쿼터에서 수석하신 1쿼터? 아니 1기에서 수석하신 분이 제 기준에서는 손이 제일 느리신 분이셨어요. 다만 제일 오래 작업하셨죠. 그리고 판단도 빨리 하셨고 남들보다 후기에 들어오셔서 시간도 2달이 모자랐고요. 그 분량도 제일 많은 편이고요. 이거는 결국 얼만큼 자기가 집중하고 실행을 하였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저희는 끝까지 이것을 인지하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1기 때도 똑같이 설명드렸는데 여기 제가 조금 못되게 말하자면 여기 계신 한 30여 분 계시는데 현장에서는 또는 이제 인터넷으로 시청해 주실 분들도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 수천 명이 이걸 보시고 접수를 하신다면 모두 다 잘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능할 수도 있겠죠.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근데 아쉽게도 이분들 중에서 많아도 정말 많으면 한 10명 보통은 대여섯 명 정도만 어느 궤도 이상으로 올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판단과 실행을 온전히 다 하신 분들이 그 가능성이 점점 생기겠죠. 결국엔 경쟁자들을 제치고 내가 쟁취를 해내야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전투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질문이겠죠. 자, 지금부터는 사전에 주신 질문 중에서 좀 답변의 의미가 있는 것들을 빠르게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현업에 있는 분도 지원 가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카데미 전 과정에서의 수행 분량을 그 기준으로 잡았어요. 일주일에 4, 5일 정도 주간에 다른 업무가 있더라도 열심히 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프로 작가가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이렇게 무언가를 하면 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 그리고 프로 작가의 연재 분량의 4분의 1 스케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연재 작가의 4분의 1 스케줄은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도. 그리고 그 정도도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집할 때부터 원고나 콘티를 보자는 그 의도 자체도 최소한이 되는가. 왜냐하면 이 정도도 안 되면 사실 이 최소한도 스케줄이 어떻게 해서든 실력을 떠나서 내가 이거를 최소한을 수행하지 못하면은 저희는 이 정도가 최소한인데 이게 안 되면 사실 기초학원이나 대학 입시를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고를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해보셨거나 습작이든 뭐든 콘티를 한두 번 정도라도 해보려고 하셨거나 그래서 그게 완전 생소하지는 않고 프로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게 나름의 익숙한 정도는 되셔야 이 최소한의 작가의 4분의 1 스케줄은 그래도 나름 부지런하면 혹시 주간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론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다 가능하다고 해내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 일이 없으신데도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영생이 되려면 어떤 준비? 네, 앞서서 말씀드린 거에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1기에 제출했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그건 본인 어떤 걸 해도 본인 자유예요. 하지만 평가는 냉정한 거기 때문에 이 아마도 일기 연구생이 또 무언가 제출하려고 다시 오겠다 아실 거예요. 일기 연구생들은 이거는 아무래도 이건 너무 개꿀인데라고 알 거기 때문에 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저희 평가의 기준이 좀 달리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건 어떻게 하셔도 자유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실기는 어떤 방식으로 개인 디바이스 툴 사용 준비된 소스 자료 안 됩니다. 개인 디바이스는 뭐 키보드, 마우스 또는 뭐 포터블 모니터가 필요하면 또는 커맨드 유닛이 필요하거나 그러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자료를 검색하시거나 괜찮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의 현재 드로잉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손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보자는 것이지 이분의 스킬과 도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스킬을 보자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제작하신 스케치업이나 3D나 AI 활용이나 이런 거는 쓰셔도 돼요. 쓰실 거면 저희는 쓰지 말라는 주의고 쓰셔도 되는데 제 기준에서 적어도 저는 전부 다 감점 요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도가 전혀 다른데 굳이 쓰겠다 쓰실 거면은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일단은 현장에서 같은 경쟁자분들과 또 저희한테 모르게 잘 쓰시면 되고 그리고 그 쓴 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하나도 안 난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은 쓰셔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발견을 못했으니까. 근데 99.99%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무조건 발견이 된다고 보거든요. 전부 발견이 됐고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기를 보는 의도를 이해하신다면 이런 걸 전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는 걸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는 실기 보실 때 저희가 충분히 세팅할 시간을 드리거든요. 사전에 20분 정도 일찍 오셔서 장비 세팅을 본인의 신체에 맞게끔 뭐는 프로그램 단축키 설정이라던가 이런 걸 하셔도 됩니다라는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 신경이 쓰이시면 그냥 10분, 20분 일찍 오셔서 세팅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또한 실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스토리 작가, 툴, 저작권, 사업화, 정기적 교육 커리큘럼 작년에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작년에 여기에서 대민 지원 교육 사업이 진짜 많이 이루어졌어요. 많은 스토리 교육과 많은 또 강사님들이 와서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강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대민 교육 사업이고 저는 저희 연구생들은 그걸 들을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 대중분들을 포함해서 만화의 뜻이 있는 조금 접근이 허들이 낮은 교육에 그게 이제 큰 도움이 될 정도의 분들이면 저희 연구 과정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는 저희 저거는 내가 궁금한데 해서 들으시는 분 외에는 연구생이 이걸 듣는 경우는 뭐 자유긴 하지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래서 없거나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게 여기서 일어나는 그 모든 건 다 돈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의 99%를 전부 다 연구생한테 쓸 예정이라서 이 본 과정에만 올해는 다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이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여기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형태의 강의들을 100번 듣는 것보다 여기 교수님들하고 1시간 상담하는 게 무조건 낫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뭐 일개 연구생들하고도 혹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이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거는 안 된다. 저희 기준에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적발도 보이는 건 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모르게 쓰시면 저희는 나중에 결과물만 보고 판단을 하실 것이고 결과물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우면 그 또한 실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탈락 기준은 과제는 좀 부족했는데 정말 열심히 해. 탈락 대상 아닙니다. 좀 되게 무성실하고 잘 참여도 안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인데 결과물을 너무 잘 수행해. 탈락 대상 아닙니다. 이 둘 다 해당 안 되게 과제 이행도 안 되고 참여도 잘 안 돼. 그리고 저희가 교육에 임하는 태도라던가 여러 가지 다 안 돼. 그런 분들이 탈락 대상입니다. 그게 다 충족이 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저희가 가능하면 인원을 반드시 몇 명 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이런 분이 한 달에 3분이 나오면 3분이 탈락하시는 거고 10분이 나오면 10분이 탈락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능한 기회를 한두 번씩은 더 드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안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행계획서 변경, 선발 후의 수행계획서 이 부분은 지금 인터넷으로 보실 분들도 이 부분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출 서류에 뭘 적어야 되느냐. 저희 일기 때도 이런 작품에 이런 기획을 할 거다라고 접수를 받잖아요. 저희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그걸 그대로 졸업 때 하신 분은 10%도 안 돼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1쿼터 2달 동안 여러분들 뇌구조와 생각 같은 게 전부 바뀔 거예요. 10여 년 동안 만화에 대해서 해왔던 모든 생각이 다 바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획하는 생각의 범위도 바뀌게 되겠죠. 대부분이. 그래서 얼마나 내가 제한적으로 생각했었는지를 깨닫고 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생각했던 기획이 얼마나 약점이 있었는가, 부족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시게 되고 권유와 본인 선택에 의해서 90%에 해당하는 연구생분들이 다 기획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하실 사항이 아니고 아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플랫폼 데뷔 작가 덕에 막혀서 데뷔 및 연재 활동이 어려운 효과적인 솔루션 준비 방법. 되는 걸 될 때까지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솔루션 그래서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시기도 중요하고 운도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이 모든 게 기회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을 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실력과 컨텐츠가 나한테 장전되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후자에 해당해서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힘이 있는 컨텐츠를 갖고 있으면 제가 그런 농담 섞어 그런 말도 하거든요. 진짜 굉장한 걸 만들어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섬에 숨어서 있어도 다 찾아내서 어떻게든 찾아내서 사업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걸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도 많은 비즈니스들이 알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선순위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먼저가 전략이 먼저가 아닌 거죠. 실력과 컨텐츠가 먼저고 그 다음이 그걸 살릴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면 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20여 년간 여러 성과를 내왔던 현업의 일선에서 활동을 계시는 작가님들이 저희 교수님으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상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저희 8개월 동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만 입학하고 생존이 가능한 것 같은데 기초적인데 이 부분은 냉정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기초를 가르칠 생각도 없고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저희는 학교나 학원처럼 몇 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학교나 학원을 어느 정도 거치고 어느 정도 했는데
아직 갈피를 잘 못 잡겠고 내가 하는 방향이 맞는지 또는 데뷔를 했는데 좀 잘 안 됐거나 어떻게 더 잘 확률이 높은 걸 만들지 고민되시는 분들 좀 심화 과정에 대한 좀 프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컨텐츠 제작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만화 처음 시작했을 때 뭐 끄적여보고 뭐 이렇게 단축키 눌러보고 프로그램 깔아보고 신디크 한번 열어보고 이런 것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어느 한 부분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작년 한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 대생 능력은 충분한데 나 프로그램 못 다뤄 또는 프로그램 능력이 충분한데 스케치가 좀 나는 좀 딸리는 것 같아. 이런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본인의 연습량과 또 이 안에서 연구생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들을 서로 전달하고 흡수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한 부분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셔서 아주 빠르게 개선이 되는 경우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실 뜻만 있다면 이 부분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전에 봤던 꼭 답변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질문들이었고 지금부터는 현장에 와주신 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도 보셔야 되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거기도 하니까 좀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개인적이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또 어떻게 마이크 전달드리나요? 아니면 네 그냥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제가 그 지원서를 확인해 봤을 때 그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를 체크하는 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평가 과정을 보면 뭔가 드로잉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둘 다 할 줄 아는 쪽을 선호하시거나 혹은 한쪽을 너무 못하는 쪽을 배제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IP 쪽 저작권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이 과정을 몰랐던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럼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뭐 정부 지원 사업을 제출을 했거나 뭐 공모전을 제출하신 분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쪽에 제출했던 아직 결과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수 있는 건가 혹은 계획을 제출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네, 저희 텔링 연출 그리고 작화 이쪽에 특화 분야를 설정을 하시는 건 뭐 들어오실 때 생각을 하셔도 되고 들어와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저 둘 다 해당된다. 이거는 대부분의 연구생 여기 지원하시는 분들은 모르세요. 본인이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작화에 자신 있으셨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연출을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이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했던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게 잘한다. 물론 만화를 아시잖아요. 만화의 뜻이 있다라면 가반수 이상, 제 생각에는 7, 80% 이상은 글과 그림을 당연히 다 동시에 뜻을 두고 하고 계시죠. 무언가를 하나만 선택해서 나는 여기에 집중할 거야 라는 건 지금 선택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실기는 나는 그래서 나는 원고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연출하는 것만 해볼 거야. 그거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거기에 해당하는 인원은 실기를 하나만 보겠다. 이분은 한 열에 한 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지 항목으로만 평가를 받아야 돼서 좀 더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그 부분 한 가지만 선택을 했을 때는 그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다양한 부분을 고루고루 어느 정도는 하실 줄 알아야 저희와 상담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더 잘하고 더 참신하며 더
더 실력이 빨리 느는지 이걸 같이 상의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다른 지원 사업이라던가 이런 거 연관해서는 네, 그 IP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원을 하실 때 제출하셔야 되는 것이 수행 계획서가 있고 두 번째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기존에 다른 지원 사업이나 그다음에 공모전에 제출하셨던 작품은 포트폴리오에는 물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행 계획서는 신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직 그 상업적 발표가 되지 않았던 작품에 대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쿤진에서 하고 있는 또는 우리 저희 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제출하셨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작품 같은 경우에도 제출 수익에서 넣으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수행계획서 내용을 좀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카데미에서 수행계획서에는 새로운 작품으로 넣어주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걸 하겠다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와서 생각이 대부분 바뀌실 거고 모든 계획은 다 수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고집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자랑이라면 자랑이지만 어디 뭐 지원 사업이든 어디에서든 여기처럼 이 정도 교육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굳이 수준을 나누자면 저희는 그 지원 사업들에서 접수되는 뭐 몇백 개가 모인다고 해도 거기서 저희 졸업생에 준하는 수준을 찾는 거는 드문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원 사업은 형태가 다르죠. 그거는 지원 사업이고 본인의 계획을 할 수 있게 후원해주는 사업이고, 여기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1년을 여기에 참여를 8개월 동안 충실히 참여했으면 전혀 다른 레벨의 창작자가 돼서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그러게 교육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규칙 안에서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들어와서 실제로 실행하게 되는 연구물들은 본인이 뜻하는 바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좀 과장된 설명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작품이거나 뭐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1기의 경우에 10개의 컨텐츠가 있으면 그 10개의 컨텐츠 중에 기존에 한 2개 정도는 처음에 제출했던 본인의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켜서 하신 분들이 계세요. 10개에 한 2개 정도. 조금 러프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이렇게 그걸 관철시켜서 하셨던 다 합치면 6, 7개 컨텐츠가 되는데 이분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저희 상위권에 한 1위 수석부터 한 10위권 이내는 전부 다 1쿼터, 2쿼터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신 분들이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10년, 20년, 20몇 년 더 활동하고 지금까지 10몇 개 컨텐츠를 해봤다고 해서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일 리는 없잖아요. 여기 계신 5명의 교수님들 말이 법도 아니고 뭐 정답은 아니에요, 절대로. 다만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걸 해봤고 이런 대사를 써봤고 이런 상황을 연출해봤더니 이쪽이 좀 더 좋아, 성과가 좋았어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걸 받아들이는 건 본인들의 선택인 거죠. 저희의 말은 정답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단 1%라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 점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시면. 혹시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때 원고나 이제 콘티를 제출하는데 1화부터
쭉 해서 전부 다 제출하나요? 아니면 일부만 제출해도 괜찮아요? 자, 최근에 했던 한 회분만 보내시면 됩니다. 뭐 욕심이 나시면 한 회분 이외에는 링크를 걸면 되죠. 네, 근데 좀 소위 내가 좀 실력이 좀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준수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최근에 했던 거 한 회분만 보내시면 됩니다. 자, 원고를 실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걸 보는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뭐 데뷔하셨거나 활동하셨던 작품들이 있으면 그거를 기록하시고 뭐 링크를 걸어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분량이 많다고 해서 그거를 전부 세세하게, 저희는 한두 회에 제출된 콘티라던가 원고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분량이 많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수행 계획서에서 그 사진, 뭐 출신, 성별에 대해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봤는데, 제가 그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그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이제 제 삶에 대한 작품이라서 그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외국인인 걸 뭐 얘기 못하면 조금 소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인 걸 뭐 얘기해도 되나요? 그 네. 포트폴리오에서. 아, 네. 쓰세요.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네, 네. 그리고 어차피 거기 쓰신 성함부터가 외국인이실 네, 텐데 네. 거주지도 나올 텐데 네. 어차피. 네. 근데 죄송한데 올해는 저희가 이 대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네, 만 19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게만 연구생 모집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봤는데 어떤 그 읽기 그 제가 연구생분 알고 있는데 그 김혜진 교수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신청해도 된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국적 보유자, 거주자. 이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근데 작년까지는 국적 제한이 없었는데 네. 사실 그런 수요도 전혀 없었고 하여 올해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좀 제한을 하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 저희가 받고 안 받고는 어차피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 처음 뵀지만 원장님 생각 어떠실까요? 근원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원장님과 실장님이 검토를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력이 되냐 안 되냐가 첫 번째고, 또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거의 그냥 대한 외국인이시니까, 네, 거주는 한국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 거주 비자도 갖고 있는데 네. 프랑스 사람이라서. 이 부분은 원장님과 실장님이 상의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공지나 통지가 갈 예정입니다. 긍정적일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실력 편차 감안하고 대략적인 경쟁률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경쟁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연구생, 시점에? 입학하는 연구생 그 문턱의 경쟁률을 대략적으로. 저희 약 작년이라던가 여타의 다른 모집들을 감안했을 때 약 200, 300개 정도가 지원서가 있으면 그 중에 본심사, 1차 심사에서 절반 정도가 본심사를 보게 되고, 그 본심사에서 또 절반 정도만 실기를 보게 되고, 그 실기 본 사람들의 또 절반 정도만 면접을 보게 되고, 면접 본 사람의 절반 정도만 들어오시게 되면 약 30여 명이 됩니다. 이 정도이며, 또 이 8개월 과정 안에서 그 30여 명 중에 또 절반 정도만, 네, 완주를 하고 졸업생으로 선정이 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작가님들 보면 이제 투작업으로도 웹툰을 작업하시는 분들이
네, 스캔이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셔도 됩니다. 그 수작업을 했다라는 걸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제출 형태가 파일이면 됩니다. 심지어 저희 실기를 수작업을 보셔도 돼요. 근데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A4 용지와 연필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년에 보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너무 뛰어난데 내가 컴퓨터를 써본 적이 없어. 근데 실력이 너무 뛰어나. 그러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든 프로그램이든 뭐든 그건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실기 보는 것과 저희 운영하는 모든 과정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프로들이 99.9%가 실행하고 있는 세팅 값을 기준으로 진행을 한다는 점은, 이거는 사실 특정 10,000명 중에 1명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9,999명이 선호하고 해왔던 시스템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저희 약 질문 한 2개 정도만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기획하고 있는 작품이 첫 기획 작품이기도 하는데요. 포트폴리오 제출을 보면 신규 기획안이랑 기존 작업물 두 종류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상 동일한 그런 상태인 건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제출을 해야 하는지. 그 두 가지 형태가 한 가지 컨텐츠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신규 기획안,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하고 싶은 네. 그 작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 작업물이 없는 상태, 그걸 제외하면은 네네. 약간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그냥 기획서나 콘티만 있어도 돼요. 그 콘티에 한 회분 정도만 있어도 되고, 그게 없으면 간략한 뭐 시놉시스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당연히 적용이 되겠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짜 장황하게 막 한 권짜리 엄청난 시나리오, 근데 재미없어. 근데 단 2줄 써 있는데 흥미로워.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서는 그렇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저희가 기획서가 너무 적어 분량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부분 좀 질문들이 사실 저희 또 왔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각자 지원하시는 분들이 내셔야 되는 것이 딱 2개가 중요한 건데요. 이 수행 계획서는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폭 간소화했는데요. 작년에는 수행 계획서를 내셨을 때 하시고자 하는 작품에 대한 콘티를 내도록 했었는데요. 이제 그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1번 선택사항입니다. 즉 하시고자 하는 기획안에 대한 연출 콘티나 1화분 원고는 있으시면 내시는 거고요. 안 내셔도 전혀 평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기획안과 포트폴리오가 한 작품을 하셨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수행 계획서에는 그냥 텍스트만 넣으시는 거고요. 이 포트폴리오에 그 작품에 대한 콘티와 그다음에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행 계획서상에 있는 내용은 계속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작업을 하셨던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가끔 작년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했던 원고가 없으면 어떡하죠? 여러분 생각했을 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이 자리에서 입학 설명회로 들어왔는데 원고를 한번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여기 입학하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무언가 비슷한 행위를 하다못해 대학교 처음 들어서 한 학기만 해도 나올 만한 게 지금까지도 없으면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뭐라도 했었어야 정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질문 저희가 5분 이상 쓰기는 힘들고 한두 가지 꼭 하셔야 되는 질문만 받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 설명을 느끼면서 느낀 거는 약간 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웹툰 작가라는 것도 사실은 이 웹툰이라는 시스템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영화 작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드라마 작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냥 유튜브 크리에이터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기획자가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 웹툰이라는 원고를 꼭 썼다는 개념에서의 작업물이 있느냐보다는 크리에이터와 기획자로서의 작업물이 있느냐가 저의 기준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 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 작품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유동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다른 분한테도 저는 들었거든요. 거기서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내가 작품을 바꾸거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유동성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웹툰 작가에 대한 정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지원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팀적인 부분, 팀 활동을 하고 계신 그분들이 이제 디벨로핑을 이 과정을 통해 할 수 있는 거를 시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뭐 작품에 대한 것들을 그 교수님들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혹은 어떤 부분에서 선정이 됐거나 그거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교수님들이 좀 더 지원해 주셔서 더 좋은 작품을 추구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질문을 잘 해주신 것 같고 일단은 방송으로 보실 분들도 잘 들리실 수 있게 마이크가 없으셨는데 좀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쿼터부터 시작되는 팀 프로젝트 권유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내가 다 혼자 다 하려고 왔지만 나 작화만 집중해야겠다 또는 연출만 집중해야겠다 또는 내가 혼자 다 하는 것도 하고 연출만 하나 팀업을 협업을 하는 걸 해봐야겠다. 다양한 형태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본인 선택의 기준일 뿐이고, 근데 말씀하신 그 기준은 좀 바꿔서 생각하면 그런 주장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과 연출, 기획만으로도 아이디어만으로도 텔링만으로도 연출만으로도 그 자체로 능력을 인정받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로 해서 이게 포함됐다고도 이해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지원서에 작가와 그림 작가를 체크하는 칸이 있어서 일단은 더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좀 더 특화돼도 되겠구나 생각했고요. 저도 이제 그림 연습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쪽에 더 특화하는 게 더 지금 상황에서 더 잘하시는 분과 잘 맞으면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림 연습을 뭐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뭐 그런 해서 협업적으로 좀 고려해서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 취지와 잘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네, 취지에는 당연히 잘 맞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협업은 저희가 처음에 이 팀 프로젝트를 권유를 하고 시스템을 진행을 했을 때 처음에는 제가 당연히 제안을 했지만 설계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잘하는 부분을 깨닫기 위해서 또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혼자서 섬에 틀어박혀서 혼자 하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소통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협업자와 내 일이 잘 됐을 때 내 스태프와 매체와 매체의 직원, PD, 편집팀과 클라이언트들과 소통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직업인데 가끔 가다가 이 소통 자체가 원활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거나 일을 진행해본 경험이 너무 적어서 그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잘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팀 작업이 활발해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졸업 작품의 절반 이상이 팀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과가 너무 좋았고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질문하셨던 의도는 명확하고요. 근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컨텐츠가 뭐냐? 그래서 그 컨텐츠가 재미있냐 없냐? 만약에
무언가 반려되거나 권유가 잘 안 되고 이게 좋지 않다라는 의사들을 저희가 피드백이 가면은 그거는 그 특정 부분이 조금 등한시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재미없어서예요. 그냥 별로라서. 그래서 저희는 별로면 별로라고 끊임없이 말할 거거든요. 하지만 그 별로인 걸 선택을 해서 끝까지 하시겠다 하셔도 돼요. 다만 평가에 반영될 뿐인 거죠. 네. 혹시 꼭 못한 질문이 있는데 반드시 해야겠다라면 하나만 더 받고 아니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쟁자 없으시고 딱 저것만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기 수료자나 졸업생이 또다시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그건 본인 자유고요. 자, 저희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데 다만 평가의 잣대는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8개월 동안 본 사람이고 그러면 개인 성향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역량까지도 파악하고 있겠죠. 그게 다 반영된 심사를 하게 되겠죠. 기준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기에. 근데 일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일기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실기에서 탈락했는데 1년 후에 다시 접수했어. 그거는 기준은 다르다고 생각 안 해요. 전혀. 다만 똑같이 평가가 될 거고 저희 연구 과정을 단 몇 쿼터라도 보내신 분들에게는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잠깐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잠시 못 빼먹은 게 저희 이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시는 어떤 컨텐츠든 당연하지만 100% 저작권은 연구생 참여하시는 연구생들 것이고요. 저희 한국만화 웹툰 아카데미 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저작권이나 제약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작하시고 연구하시고 그거는 온전히 100% 본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시든 공모전을 제출하시든 어디 회사랑 계약을 하시든 여러분 마음이고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저희 진짜 최소한의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스타 작가가 나오면 저희 여기 아카데미 출신이야 이 정도는 공시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제약 조건은 그 정도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력 좋게 활동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효과는 100% 다 본인들이 가져가시는 것이고 또 어떤 활동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던 심지어 외부 작가하고 협업을 하셔도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컨텐츠가 중요할 뿐이지 시스템이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부분 추가 설명을 아까 못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한국만화웹툰 아카데미 2기 연구생 모집 요강의 입학 설명회를 가졌었고요. 혹시 다 질 충족이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이 자리 끝나고 잠시 머무를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네. 작년에는 참석을 안 해주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주신 원장님, 실장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계실 줄은 몰랐는데 이만큼 기대를 해주시면 이만큼 지원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원장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려도 무방한 사람이라서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지원해 주시고 또 자신감이 좀 부족하더라도 본인의 실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다라면 지원해 주세요. 단언컨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는 없었고 앞으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만화 웹툰 아카데미보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